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빠 육아 공부의 저자 양현진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 아빠들을 위한 짬짬이 육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출간 이후에 여기저기 강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강연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자문단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국가 정책에 대한 그 육아에 대해서 리얼한 의견을 제가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들을 대상으로 1:1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에 대한 말 못할 고민이라든지 좀 더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출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방송 출연이라든지 라디오 출연도 하게 됐는데요. 특히 뭐 육아 방송 이런 곳에서 육아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뭐 교육 방송이라든지 라디오 이런 곳에서 출연을 해서 육아에 대한 메시지, 노하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파트 1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빠의 회사 생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좋은 아빠 육아 연구소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 또한 현재 그 P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예, 저의 모습인데요. 열심히 일하고 있죠. 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이제 회의를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윗분한테 보고를 드리고 다른 부서와 업무 협의라든지 또 이메일, 전화 이런 것들 많이 하고요. 또 연말이 되면은 인사평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평범한 직장인 아빠라면은 이런 내용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퇴근하고 어떠십니까? 힘이 넘치시나요? 아니면은 누워만 있고 싶으신가요? 자,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게 퇴근 후 아빠의 마음일 겁니다. 저 또한 집에 들어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이런 평범한 아빠입니다. 예, 이렇게 힘든 아빠라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좋은 아빠는 좋은 땡땡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이 빈칸이 들어갈 말이 뭘까요? 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좋은 아빠는 좋은 남편에서 시작된다입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내가 심리가 불안해지면은 아이는 굉장히 눈치가 빠릅니다. 아내의 심리, 엄마의 심리를 금방 눈치채고 감정 조절 능력이라든지 정서적으로 또 불안해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애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힘들어하는 엄마와 아이를 보는 이 아빠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아내의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아이 또한 감정 조절 능력도 올라가고요. 애착 형성이라든지 정서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바라보는 아빠는 어떠실까요? 네. 완전 고생을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엄마, 좋은 아빠, 좋은 남편에서 시작되는 게 결국 그 아이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도 좋은 남편이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요. 굉장히 여자의 말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자로서는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싸웠을 때 뭐가 미안한데 이러실 때 있죠. 남자는 싸웠을 때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가 뭐가 미안한데 그러면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그럼 또 싸우겠죠.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는 요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걸 한번 찾아보라고 그럽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찍어요. 혹시 앞머리 잘랐어? 아내가 얘기하면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예,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한데 저도 못 맞출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자, 여기 프로이트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30년간 정신분석을 연구해온 학자인데요. 정신분석학자이자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여자들이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30년간 연구를 했는데 여자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럼 남자들은 알까요? 잘 모르겠죠. 예. 여자의 마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상태를 먼저 봐야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보이실 건데요. 자, 출산 이후에 이제 여성분들의 몸을 보면은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의 호르몬 샤워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산후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걱정 굉장히 심하시죠. 출산 이후에 몸무게가 출산 전이랑 똑같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또 먹어요. 먹으면서도 스트레스를 또 받아요. 이렇게 2중, 3중으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수면 부족에 시달립니다. 자는 아이가 이제 조금 자다가 밤에 일어나면은 또 모유수유도 해야 되고 달래주기도 해야 되고 낮에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요. 또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를 못하죠. 애들 계속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식사도 굉장히 불편해요. 뭐 좀 먹으려고 그러면은 애가 가서 우니까 가서 달래주느라고 식사도 편하게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화 상대도 별로 없어요. 하루 종일 아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못 만나고 저녁에 만나는 건 남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대화 상대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 이제 아내들의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죄책감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 다 나 때문인 것 같고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굉장한 피곤함을 느끼는데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 피곤함을 느낀다고 해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또 아이도 봐야 되니까 더 힘들어지겠죠. 2중, 3중으로. 그리고 집중력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쇼핑몰에서 구매할 게 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이 구매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그리고 뭐 기억력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외롭고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자신이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후 우울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한테 해결보다 땡땡이 우선이다. 땡땡이 뭘까요? 예. 남자는 자꾸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종료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도 결혼 이후 3년 만에 이걸 알게 됐는데 해결보다 공감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자들은 지금 당장 자신의 어떤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남편이 공감하고 이해해 주기를 더 바랬던 거죠. 이런 이제 생각의 차이가 거의 이제 남자와 여자의 대화의 차이 때문이기도 한데요. 남자들은 대부분 이제 이성적인 대화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대화의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장황하고 긴 대화를 싫어해요. 그리고 논리적이고 간단 명료한 대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성적인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 대화함으로써 상대방과 친밀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느낀 거를 상대방도 같이 느끼길 원해요. 공감해 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형이랑 통화를 할 때 5분 이내로 끝납니다. 형이 전화해서 뭐 이번 주말에 뭐 아버지 집에 모일 건데 몇 시까지 와? 그러면 저는 알았어 그때 봐 하고 그냥 끊어요. 그런데 여자분들 대화는 어떻습니까? 뭐 3-4시간 전화 통화하고 재산 얘기는 만나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남자 여자의 어떤 대화의 목적이 달라서 발생한 차이인데요. 그래서 아내가 어떤 우울해하고 이제 출산 이후에 뭐 화도 많이 내고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오는데 저 나름대로 대처법들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앵무새 기법인데요. 처음에는 아내의 말을 똑같이 따라해 보는 거예요. 아내가 몸이 힘들다, 몸이 아프다 이러면은 병원 가 이게 아니라 몸이 힘들구나,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똑같이 따라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루 종일 정말 고생이 많았지, 내가 당신이랐으면 정말 몸이 아작났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공감해주면서 처음에는 앵무새 기법으로 똑같이 말을 따라 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아내는 남편이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을 수가 있고요.
남편도 사람인지라 아내가 어떤 화를 내고 이러면은 덩달아서 또 화도 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심호흡 하면서 심할 경우에는 이제 다른 방으로 가서 공간을 분리해서 다른 방에서 심호흡 하면서 감정이 좀 내려앉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얘기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1번과 2번은 일단 급한 불을 끄는 수단에 불과하고요. 이 어떤 화가 났을 때 감정을 정말 조절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자기 암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가정을 가꾸는 정원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원사가 이제 정원을 가꿀 때 가시에 손이 찔렸어요. 그러면 이 꽃을 꺾진 않겠죠. 근데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이 아내라는 가시에 잠깐 손이 찔린 거다.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우주에서 의식이 아주 높은 사람이다 라고 계속 자기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일이 hil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중심을 잡고 자기 암시를 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칭찬. 예쁘다고 해서 싫어할 만한 아내분들은 없겠죠. 무조건 칭찬 많이 해주세요. 예쁘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메모라든지 생각, 안에 대한 행동,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다 보면은 아내랑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아이가 계속 울고 이제 케어해주고 하니까 뭐 아내랑 뭐 얘기하려고 해도 계속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해달라 이러니까 대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대화를 못하게 되면 서로 오해도 쌓이고 좀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확보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자, 아이에게 노래는 인생 최대의 즐거움이다. 파트 2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여행도 다니고 싶고, 뭐 하루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뭐 카페에 가서 뭐 책도 보고 책도 쓰고 뭐 이러고 싶은데, 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싶은 그 욕망만큼 놀고 싶어 합니다. 아이한테 이 놀이라는 거는 인생 최대의 목표이자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아빠들이 아이랑 같이 놀게 되면은 뇌가 많이 발달을 합니다. 엄마들은 이제 정적인 놀이들을 많이 해요. 책을 읽어주거나 아니면 미술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아빠들은 이제 몸으로 많이 놀아주잖아요. 몸으로 많이 놀아주다 보니까 좌뇌가 많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놀이가 아이의 이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도 길러집니다. 급작스러운 흥분 상태라든지 아빠와 놀면서 빠르게 몸을 움직이고 스킨십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감정 조절 능력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끈기와 이제 노력하는 이런 열정, 또 이제 집중력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될수록 아이들의 학습 능력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아빠와 잘 노는 아이들이 행복한 아이겠죠. 이쪽에 로스파크라는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님이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번 논문에는 아이의 성장 발달에 따라서 아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파더 에펙트라고 하는데, 아빠가 아이와 잘 놀아주게 되면은 논리성, 도전정신, 감정조절 능력, 뭐 도덕성, 사회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아이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놀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2~3시간 건성으로 놀아주는 것보다 하루 10분이라도 짧게 집중해서 놀아주는 게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죠. 늦게 퇴근할 수도 있고, 절대적으로 엄마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놀이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 이것도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쉽고 빨라야 됩니다.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 장하게 준비물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쉽고 빠르게 바로 아이들이랑 놀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저렴해야 된다. 아이들은 비싼 장난감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장난감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비싼 장난감이 아니더라도 페트병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게 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놀아야 된다. 아빠가 건성으로 놀고 놀이에 대한 재미도 없고 그러면은 아이도 금방 눈치채요. 그런데 아빠가 정말 재미있고 아이랑 노는 게 즐거우면은 아이는 몇 배로 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놀이할 때 상호작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빠 혼자 어떤 놀이를 주도하거나 일방적으로 놀이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의 어떤 눈빛이나 뭐 표정, 뭐 행동을 집중해서 보면서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놀아주셔야 되고요. 놀이 주도권은 아이가 쥐고 있어야 됩니다. 아빠가 쥐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다 뭐 이 놀이의 규칙은 이거야 이렇게 따라야 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놀이의 규칙을 만들고 놀이를 주도해 갈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은 놀이입니다. 그래서 직장인 아빠의 하루 10분 육아법에 대해서 놀이법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놀이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자, 몸으로 하는 놀이, 아빠한테 이 몸이라는 거는 아이한테는 놀이터와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단인데요. 이 사이토 이사무라는 일본인이 한 말입니다. 스킨십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스킨십, 아이들은 어떤 말이나 이런 조언보다 느끼는 느낌, 감정 이걸 더 중요시 하는데 이 스킨십은 아이한테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하는 놀이는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데요. 누워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못 걸어 다니는, 아직은 돌 지나서 이제 거의 대부분 걷는데, 누워만 있는 아이들도 사실 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사지도 해주고, 발씨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누워있으면 이제 발을 쭉쭉 뻗는데, 아빠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밀면서 발씨름 해주는 것도 재미있고요. 아빠 매달리기. 저희 집 애들은 제가 집에 가면 온종일 두 명이 다 매달려가지고 저한테 막 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발등에 아이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들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면서 매달리기 놀이 하면은 그냥 재밌어 하고요. 자, 아빠 그네. 아빠가 아이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서 깍지를 낀 다음에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주면은 그네가 됩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요. 몸 기어 오르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잘 못 기어 오르면은 약간 기마 자세로 무릎을 좀 굽히면은 아이가 이제 밟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이의 좀 끈기력이라든지 대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임신놀이인데요. 좀 헐렁한 티를 입고 그 안에 아기가 들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뭐 간지럼도 피우고 뭐 엄마한테 가서 또 아빠 뱃속에 애가 있어요 이러면서 노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은 제 옷 속으로 막 들어오려고 그래서 집에 성한 티가 하나도 없어요. 다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불김밥, 이거는 100% 성공하는 놀이입니다. 이불을 쫙 펴고 아이를 거기 눕히세요. 그리고 버개를 몇 개 갖고 와서 넌 밥이야 그러면서 이거는 시금치, 이거는 단무지 버개들을 올려주고 돌돌돌 말아주세요. 그럼 그 안에서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그리고 이불로 할 수 있는 놀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불 그네, 엄마랑 아빠랑 양쪽에서 이불을 잡고 아이를 눕힌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여주세요.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이불 썰매도 있는데 이거는 아빠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아이를 이불 위에 높이고 그냥 끌고 다니는 겁니다. 집안을. 예.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어하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 이불이 뭐 우주선이야. 저 밖에는 뭐 악당들이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면은 더 재밌어 합니다. 근데 엄마들은 조금 싫어할 수 있어요. 집에 뭐 먼지 끌고 다닌다고 이러면서. 그냥 팔씨름. 아이랑 저도 팔씨름을 자주 하는데 이거 클수록 이제 힘이 세지니까 좀 버티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굳이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간당간당하게 져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 이제 근육도 발달시킬 수가 있고요. 자, 운동신경이 발달하는 놀이. 태권도 놀이가 있는데 태권도장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랑 태권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빠가 손을 올려놓고 여기까지 한번 차봐. 또는 이렇게 손을 해서 여기를 주먹으로 때려봐. 이런 식으로 놀다 보면은 아빠는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기는 계속 발을 차기 때문에 아빠는 편하고 아이는 굉장히 땀이 뻘뻘 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도 하고요. 목욕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문지로 할 수 있는 놀이는 거의 무궁무진합니다. 신문지를 이제 잘라서 뭐 이렇게 좀 구긴 다음에 뭐 농구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칼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격파 놀이도 할 수가 있어요. 아빠가 이 신문지를 딱 들고 있고
아이가 손을 딱 치면은 쫙 하고 찢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격파놀이도 재미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단동시푼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 단동시푼은 우리나라 전통 고유 놀이법입니다. 여러 가지 놀이가 있는데 현대에 와서 이 우리나라 전통 놀이 육아법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아이의 뇌에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곤지곤지 할머니들이 많이 해주는 놀이죠. 곤지곤지. 저희 막내도 지금 한창 이 곤지곤지하고 이쁜 짓 하고 이러는데 이 곤지곤지를 하게 되면은 손으로 하는 놀이들이 이 신경이 다 뇌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 발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썸마썸마. 예. 아빠가 발을 잡고 이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애를 들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이 이제 다리 근육이라든지 척추를 이제 올바로 이게 딱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운동 신경에도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중심을 잡느라고 이제 아빠도 그렇고 아이도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창의력이 쑥쑥 커지는 놀이. 자, 아까 페트병 얘기 잠깐 드렸는데요. 페트병으로도 할 수 있는 놀이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를 세우고 공을 굴려서 페트병 볼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목욕할 때 이렇게 페트병만 욕조 안에 넣어줘도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이렇게 구멍도 뚫어주면은 이 안에 이제 물을 넣고 이렇게 쭉 하면 물이 쭉 나오겠죠. 페트병 분수라고 하는데 저희 애는 이거 가지고 이제 오징어래요. 이게 오징어 발이라고 막 이러는데 창의성 굉장히 좋죠, 아이들이. 이렇게 평소에 어떤 한 가지 어떤 물건이 다양하게 놀이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보고 아이들은 이걸 보면서 창의성을 많이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집에 기저귀 가방 이런 거 많이 있죠. 기저귀 박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어서 자동차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끌고 다니면서 자동차, 박스 자동차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박스 만들어 주면은 그 안에 알아서 장난감 갖고 와서 스스로 또 아이들이 놉니다. 그리고 박스 집이 있는데요. 조금 큰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손잡이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창문도 만들어 줬는데 만들면은 알아서 와서 이렇게 장난감 갖고 와서 요 안에서만 놀려고 그래요. 굉장히 재밌어 하고요. 그림자 놀이. 이거는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놀이에요. 왜냐하면 누워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불을 끄면은 아이들이 더 놀고 싶어서 불 끄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후레쉬 기능 이용해서 누워서 배 위에 올려놓으면은 빛이 이제 천장으로 가겠죠. 그럼 아빠가 이렇게 손 모양 만들어주면서 그림자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림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스토리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그날 읽은 동화책이라든지 뭐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 나가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 놀이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불 끄고 이불 가서 스스로 누워요. 빨리 그림자 놀이 하자고. 집중력이 강해지는 놀이들이 있는데요. 종이컵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종이컵 가지고도 놀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종이컵을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요, 높이. 근데 아이가 종이컵을 잘 못 쌓으면은 아빠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면 되고요. 종이컵은 사실 쌓을 때보다 쓰러뜨릴 때가 더 재밌어요. 이렇게 쭉 쌓아놓고 다다다다 이렇게 달려가면서 아이가 쫙 쓰러뜨립니다. 그러면은 그 볼링 그 스트라이크 칠 때 그 핀이 이제 쓰러지는 소리 나잖아요. 촤르륵 이런 소리. 그런 소리랑 비슷하게 나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누워서 아이한테 종이컵으로 이렇게 아빠 모양 만들어 보라고 하세요. 네. 잠깐 누워 있을 수 있겠죠, 아빠들은. 또는 아이를 눕히고 아빠가 이렇게 만들어 줘도 되고요. 사람 모양 종이컵. 놀이 후 아빠의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걸 다 하얗게 불태우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잘 때 뭔가 아이랑 실컷 놀지 않으면은 좀 뭔가 허전한 느낌이에요. 그냥 모든 걸 불태우고 모두 새하얗게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제가 보기를 갖고 왔습니다. 지식, 행동, 인성. 보이시나요? 가장 중요한 건 인성입니다. 그 아빠가 아이랑 교감하고 같이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인성 발달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자,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잠시 성공한다. 몇몇 사람들은 행동을 가지고 조금 더 오래 성공한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은 인성을 가지고 영원히 성공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지식과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성이라는 거죠. 아빠들이 흔한 실수들이 있는데요. 아이는 이제 너무 어리고 잘 모르고 지금 놀아줘도 잘 기억을 못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크면 놀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6개월에서 만 3세 사이에 아이가 정서를 발달하는 뇌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데요. 이때 아빠의 육아, 아빠의 놀이들이 아이한테는 굉장한 그 감정이라든지 감성 또는 이제 정서의 안정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아빠가 아이랑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교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크면 놀아줘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아이가 어리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많이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아이는 행복한 아빠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길 원하실 거예요. 저도 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자라길 원하는데 사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빠 자신 스스로가 행복해야 아이도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빠의 건강, 아빠의 행복은 아빠의 건강에서 시작되는데요. 아빠가 힘들고 피곤에 쪄들어 있고 체력적으로 이제 고갈이 되면은 편안함을 찾으려고 하죠. 서 있으면 누워 있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뭐 이렇잖아요. 예, 인내심도 떨어지고 아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막 버럭하면서 인내심이 많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피로도는 점점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게 되면은 이 아빠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아빠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당연히 육아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복에 자꾸 조건을 겁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난 정말 행복해질 거야. 아니면 한 1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한 대학교 졸업하면은 행복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행복의 조건을 걸면서 자꾸 미래로 이제 밀어내 버려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의 조건을 달지 말고 현재 이 순간 행복해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카메라로 전 보고 있지만 이렇게 나와서 강연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이 저한테는 굉장한 행복한 순간입니다. 예, 이 순간이 굉장히 행복한데 행복도 습관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행복하고자 하는 이제 습관을 계속 길들여진다면 커서도 계속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자신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아빠 육아에 대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아이들과 소소하게 제가 알려드린 하루 10분 놀이법을 적용해 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